예, 안녕하세요. 월배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역사, 이때까지 좀 했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와중에 또 기말고사는 또 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공부만 즐겁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또 시험이 뭐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요번 기말고사 요번에 첫 번째 정리하는 시간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세 문제 냈습니다. 이것만 잘 들으면은 기말고사 세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인데, 역사는 객관적 의미도 있고 주관적 의미도 있습니다.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 먼저 객관적이다 뜻부터 먼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이다 라는 말은 누구나 언제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누구나 언제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이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의 사건 그 자체는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중국 수나라가 369년에 위진남북조의 중국을 통일했다. 몇 년도에? 589년에. 그러니까 요런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몇 년도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수의 별동대를 물리쳤다. 언제? 612년에. 우리는 요런 문장이 나오면은 요거는 객관적이다. 참고로 시험 문제에 589년, 369년, 612년 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요런 문장이 나오면은 역사는 객관적 성격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걸 살펴봤고요. 이제 주관적인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피다,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의 생각, 나의 해석, 나의 관점, 여기서 관점은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고 점은 평가할 지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 여러분들 생각 자주 바뀌죠? 생각과 해석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죠. 너무 자주 바뀌면 좀 아픈 사람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지만 사람은 생각과 해석은 바뀔 수 있겠죠. 주관적. 그래서 역사가의 가치관과 주관으로 해석했으니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역사가에 뭐가 포함된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가치관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학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재구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주관적인 것은 뭐뭐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백제와 신라는 같은 민족인 고구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나라 편을 들죠. 그러면 백제와 신라는 민족의 화합을 해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뭐로 보인다, 보인다 하면은 보다, 관찰하다, 생각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뭐로 평가할 수 있다, 뭐뭐로 보인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은 역사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관찰하다,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있겠죠.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의미는 객관과 주관 성격이 모두가 있는데, 그러나 역사는 주관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선사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사라는 말은 여기서 선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선자입니다. 여기서 사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사시대라는 말은 역사시대 이전을, 역사시대 먼저, 역사시대 전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선사시대에 좀 한번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 도구 수준이 낮아 모두가, 이게 중요한, 모두가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모두가 생산물을 생산한다라는 말을 우아하게 네 글자로 고치면은 공동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쉽게 말해서 돌로 석은 돌석자 아닙니까? 돌로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돌 하나로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사냥을 해야 된다. 사냥을 한다라는 말은 생산한다는 말이죠. 돌 하나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생산해야 되죠. 사냥해야 되죠. 혼자서 사슴 한 마리를 돌 하나 들고 사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사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일했으면 분배는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는 왜 할까요? 똑같이 나누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재산의 정도가 비슷하겠죠. 우리는 재산의 정도가 비슷할 때, 너와 내가 가진 재산이 비슷할 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구는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옛구자. 옛날에, 그러니까 신석기보다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돌과 살았죠.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아직까지 뭘 안 지었다? 농사를 아직까지 짓지 않았습니다. 사냥과 채집으로만 살았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다만 벽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를 왜 그렸을까요? 소를 잘 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소 같은 것을 사냥하면서 살면 많이 살면 서름입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따라, 소를 따라, 과일을 따라 끊임없이 이주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로 잠은 어디서 자겠습니까? 아무데나 자는 동굴, 비를 피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동굴, 그리고 집을 혹시 짓더라도 막 짓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버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냥을 했는데, 이때 화는 불화자, 식은 먹을 식자.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죠. 연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연한 고기를 먹으면은 위생적으로도 좋지만은 누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이러면 어린이가 연한 고기 먹으니까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러면 어린이가 덜 죽죠. 따라서 화식으로 인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인류는 이때 직립보행을 하면은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두 손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지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전합니다. 언어가 발전하면은 위험한 동물이 오면은 서로 알려주겠죠. 서로 협력하죠. 인류는 다시 한번 언어가 발전합니다. 언어가 발전하면서 서로 협력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생존 경쟁에서 동물을 이기게 됩니다. 지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인간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석기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새로울 신자입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구석기 시대야. 이때는 신석기 시대는 석기가 간석기. 선생님이 하나 놓쳤네요. 구석기는 무슨 석기인가 하면은 구석기는 뗀석기. 큰 돌에서 뗐다 이런 말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라는 말은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농경과 목축이 목축은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개도 이때부터 기르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농사는 이제 정착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곡식을 만들었습니다. 담아야 되겠죠. 어디에? 빗살무늬 토기에. 그리고 곡식을 물에 불어서 애들에게 줍니다. 드디어 애들이 이유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 증가가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애니미즘, 토테미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애니미즘은 태양, 비 이런 데 영혼이 있다.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 왜?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어떤 동물, 곰이나 호랑이 같은 이 동물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왜? 곰이나 호랑이는 뭐가 셉니까? 무섭고 힘이 있죠. 강하죠. 그러니까 곰처럼 호랑이처럼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토테미즘 신앙도 어느 시대에 갖게 된다? 예, 신석기 시대의 신앙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농경과 목축, 애니미즘, 토테미즘, 요거 특히 농사로 정착, 시작, 안정된 생활 시작. 이제 청동기 시대, 역사 시대 살펴보겠습니다. 왜 역사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때 문자라는 말은 이제 글이 등장했다 이런 말이겠죠.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창, 청동칼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반달, 돌칼, 돌입니다. 돌. 곡식 이삭을 자름, 돌낫, 돌도끼, 돌, 농사도구입니다. 농사도구는 여전히 돌입니다. 돌. 왜? 청동은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고 따라서 농사도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라도. 요거 시험에 냈습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도구 기술의 발전으로 사유재산제, 빈부격차. 빈은 가난할 빈, 부는 부자. 사유재산제라는 말은 재산이 내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유, 유는 소유, 사는 사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내 재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의 재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모두의 재산이 왜 아닙니까? 청동창으로 우리 아빠가 정확하게 소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제 소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아빠 거, 우리 집 거, 내 거. 요게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러면은 김종국 같은 능력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겠죠. 청동창으로 정확하게 사슴의 목을 찔러서 사냥에 성공하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지석진 같은 임팔라, 그러니까 이광수, 지석진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냥에 성공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가난해지겠죠. 그러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활 차이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청동이라든지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전쟁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 뭐가 됩니까? 왕, 귀족, 장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배계급이라고 하고 전쟁에서 지면 뭐라 그럽니까?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어중간한 사람은 평민. 평민과 노예는 전체 인구의 80%를 대략 차지합니다. 피지배계급, 피는 당할 피, 지배를 당한다 같은 계급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 귀족, 평민, 노예가 다 있는 집단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왕, 귀족 입장에서는 국가가 좋고요. 노예 입장에서는 국가가 싫겠죠.
그리고 왕 귀족의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파형 동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지배자를 군장이라고 했는데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군장,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단군, 왕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군은 제사 지낼 단, 군은 임금군. 따라서 단군은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제사. 왕금은, 금은 칼,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칼을 찬 왕, 이것은 무엇을? 정치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한 명이 제사와 정치를 담당했다. 그럼 일치가 되겠죠? 우리는 단군 왕검을 통해서 이 당시는 재정일치다. 제사와 정치를 담당했는데 이때 단군 왕검이 제사와 정치를 담당했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다 담당했으니까 재정일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